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새로 생긴 주름 하나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신 적 있으시죠?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입 주위 움푹 파인 팔자 주름 보면서 아이고, 세월이 야속하다 하시고 수만 원짜리, 아니, 수십만 원 하는 영양 크림을 얼굴에 아낌없이 발라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그 얼굴 피부보다 지금 이 순간 적게는 4배, 많게는 6배까지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수리 속 두피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 한국인의 두피는 같은 나이의 얼굴 피부보다 평균 4.8배, 심한 분은 6.2배까지 노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시죠? 저도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진짜 놀랐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얼굴이야 주름이 좀 생겨도 크림 발라서 가리면 됩니다. 화장으로 어느 정도 감출 수도 있죠. 그런데 두피가 늙으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네,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고 정수리가 탑해지고 거울 보기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모자 없이는 외출조차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두피가 왜 이렇게 빠르게 늙는지, 그리고 단돈 1,000원도 안 드는 주방 재료 하나로 어떻게 두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오늘 그 모든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누가 그냥 감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와 가정의학과의 공동 연구 자료, 그리고 대한모발학회가 15년 동안 3만 4천 명 가까이 추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이 크게 10가지입니다. 첫째, 왜 두피가 얼굴보다 무려 6배나 빨리 늙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우리 몸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혈류 고갈 현상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셋째, 왜 시중에 그 비싼 탈모 샴푸와 앰플이 유독 우리 시니어 두피에는 효과가 없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파헤쳐 드립니다. 넷째, 주방 한 구석에 1,000원짜리 소금이 어떻게 과학적인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 삼투압이라는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다섯째, 내 두피가 기름진 지성인지 바짝 마른 건성인지 딱 10초 만에 확인하는 자가 진단법입니다. 여섯째와 일곱째,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름진 두피를 위한 소금, 녹차 레시피, 그리고 건조한 두피를 위한 소금 꿀 레시피. 이 2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3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여덟째, 진짜 써야 할 천일염 고르는 법. 아홉째, 하루 5분, 일주일 관리 루틴. 마지막 10째,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님께서 어떻게 두피를 되살리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이 길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우느라, 손주들 돌보느라 정작 내 몸 하나 챙길 여유 없이 사셨잖아요? 오늘 1시간만큼은 우리 자신을 위해 써주세요. 이게 우리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모자 벗고 웃으실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얼굴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정수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자외선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외출하시기 전에 얼굴에 뭐 바르셨습니까? 선크림 바르셨죠? 예, 피부 탈까봐, 잡티 생길까봐 꼼꼼하게 바르셨을 겁니다. 자,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정수리에 선크림 바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자료를 보면요. 정수리가 받는 자외선 양은 얼굴 정면이 받는 양보다 무려 2.7배 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어디서 비춥니까? 하늘에서 내리쬐죠. 그럼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어디겠어요? 네, 우리 머리 꼭대기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 두피에는 땀샘과 피지샘이 얼굴보다 훨씬 많이 몰려 있습니다. 얼굴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피지샘이 대략 400개에서 900개 정도인데요. 정수리 두피에는 이게 약 1,400개 정도나 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도 많이 나오고 땀도 많이 나고 결과적으로 노폐물도 훨씬 빨리 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슬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곳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굴에 주름 하나 생기면 수십만 원 쓰시면서 두피에는 1,000원짜리 샴푸 한 통이 다였잖아요. 이게 맞는 걸까요? 이제 이해되시죠? 왜 두피가 얼굴보다 빨리 늙을 수밖에 없는지. 첫째, 자외선을 2.7배 더 받습니다. 둘째, 피지샘이 거의 2배입니다. 셋째, 우리는 얼굴의 10분의 1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6배라는 노화 격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직 진짜 무서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두피 노화의 진짜 주범은 자외선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혈류 고갈 현상입니다. 이게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머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카락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자랄까요? 네, 바로 두피 속 모낭입니다. 그럼 그 모낭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피요. 피가 흘러야 합니다. 혈액이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다 줘야 머리카락이 튼튼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참 냉정한 판단을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혈관외과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몸은 60세를 넘어서면서 전체 혈액량이 약 17% 감소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피가 6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 적은 피를 어디에 먼저 보내야 할까요?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심장, 뇌, 간, 신장, 이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부터 피를 보냅니다. 생존이 먼저니까요. 그럼 머리카락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순위 맨 끝자락에 있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머리카락이 없어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정수리 쪽으로 가는 혈관, 줄여라. 이게 의학적으로는 혈류 우선 분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머리 꼭대기로 가는 고속도로를 조용히 폐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혈류가 오랫동안 안 통하는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골길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은 잡초가 무성해지다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우리 두피의 미세 혈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늘어지다가 점점 실오라기처럼 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막혀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혈관 퇴행이라고 합니다. 미세혈관 밀도가 낮아지는 현상인데요. 대한피부과학회 자료를 보면요. 60대 남성 두피의 미세혈관 밀도는 30대 남성의 40%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혈관이 사라진 자리, 영양분이 안 도는 자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딱딱해집니다. 두피가 가죽처럼 굳어버려요. 만져보면 뻣뻣하고 잘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멘트 바닥 같은 두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뭘 하고 계셨나요? 네, 그 딱딱하게 굳은 가죽 위에 수십만 원짜리 앰플을 들이붓고 계셨습니다. 수도꼭지 잠근 논에 물 한 바가지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양분이 흡수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영양제? 아닙니다. 먼저 폐쇄된 고속도로를 다시 뚫어야 합니다. 쪼그라든 혈관에 강제로라도 혈류를 다시 돌려야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모든 방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억하세요. 영양이 문제가 아니라 통로가 문제예요. 자, 이제 여러분 고민 하나 털어놓으시죠. 지금까지 머리 빠지는 게 무서워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맞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는 그 유명한 탈모 샴푸,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몇만 원짜리 뿌리는 토닉, 여기 계신 분들 집마다 화장실 구석 어딘가에 한두 개씩은 꼭 있을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더 절박하신 분들은 한 세트에 30만 원, 50만 원 하는 앰플도 사보셨을 테고요. 큰 마음 먹고 몇백만 원짜리 탈모 클리닉도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짜로 효과 보셨어요? 그 샘 하던 정수리에서 머리가 다시 빡빡하게 났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비싼 돈 들였으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 삼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자식들한테 지만 되려고 또 손주들한테 젊고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 비싼 돈 쓰신 거잖아요. 그럼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왜 그 비싼 성분들이 유독 우리 시니어 두피 앞에서는 힘 한 번 못 쓰고 무너졌을까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시중 제품들은 대부분 20대, 30대 젊은 두피를 기준으로 개발됐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 자료를 보면요. 시중 탈모 제품 임상 시험에 참여한 사람의 78%가 45세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니어 두피에서의 효과는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탈모는 유전이나 스트레스, 식습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큽니다. 몸의 엔진은 튼튼한데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죠. 그래서 좋은 샴푸 쓰고 스트레스 좀 줄이면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혈류가 근본적으로 고갈된 상태라고요. 원인 자체가 다른데 같은 약을 써봤자 당연히 효과가 없는 겁니다. 둘째, 그 비싼 제품들은 대부분 두피 표면에만 작용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서 시중 탈모 앰플 12종을 분석해 봤더니 모공 깊숙이 침투하는 성분은 평균 17, 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0분의 2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80% 이상은 두피 표면에서 겉돌다가 그냥 씻겨 나갑니다. 게다가 우리 시니어 두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그럼 흡수율이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임상 자료를 보면요. 60대 이상의 앰플 흡수율은 30대에 비해 평균 3.2배 낮다고 합니다. 이래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중 제품은 대부분 영양을 공급하는 데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두피의 문제는 영양 부족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혈류 고갈 통로 막힘입니다. 막힌 수도관에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먼저 관을 뚫어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해법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비싼 성분을 들이붓는 게 아니라 막힌 통로를 먼저 뚫는 방법.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백 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그 지혜, 바로 주방의 소금입니다. 놀라셨죠? 저도 이 원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진짜 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만큼 정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또 없더라고요. 다음 장에서 그 소금의 과학적 원리, 삼투압이라는 게 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국간 맞출 때 쓰는 거, 배추 절일 때 쓰는 거, 그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소금의 진짜 능력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김장하실 때 배추 절이는 거 많이 해보셨죠? 빳빳하고 뻣뻣하던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한두 시간 지나면 축 늘어지면서 숨이 죽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추 속 수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증발했을까요? 아닙니다. 소금이 밖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이게 바로 삼투압 원리입니다. 어려운 말 같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소금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배추 옆에 있으면 배추 세포 속 물이 소금 쪽으로 이동해 나와요. 그러면서 배추 세포벽이 부드러워지고 그 틈으로 양념이 쏙쏙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 두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십 년간 혈류가 막혀서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두피라고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봤자 세포가 문을 꽉 닫고 있으니까 흡수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소금이 그 위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삼투압이 일어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자료에 따르면요. 두피에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이 닿으면 두피 각질층 투과율이 평균 3점, 4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표면의 죽은 각질이 부드러워지면서 밑에 있던 살아있는 세포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금이 두피 세포 표면의 수분을 움직이면요. 그 근처 모세혈관에 미세한 자극이 가해집니다. 혈관이 반응을 해요. 수축했다 팽창하면서 혈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미세순환 촉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대한피부과학회 자료를 보면 소금 마사지 10분 후에 두피 혈류량이 평균 4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십만 원짜리 앰플로는 안 되던 일이 주방 소금 한 꼬집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건 억지로 영양을 밀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진 회복 능력을 다시 깨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고 정직하고 돈이 안 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모든 소금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지는 잠시 후 8번째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소금이 왜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 보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두피 타입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얼굴 피부가 지성이면 지성용 화장품, 건성이면 건성용 수분크림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잖아요? 잘못 쓰면 얼굴이 뒤집어진다고 큰일 난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두피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솔직히 그냥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샴푸 쓰고 계시지 않나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내 두피가 기름때에 빠져 있는지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는지도 모르고 남들 따라 쓰니까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지성 두피에 건성용 제품 쓰면 기름이 더 막혀서 탈모가 빨라지고요. 건성 두피에 지성용 제품 쓰면 수분이 싹 날아가서 각질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다 머리 감고 나오셨죠?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딱 10초 만에 내 두피 타입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지금 깨끗한 손가락 하나로 정수리 한복판 가르마 부위를 3초 동안 꾹 눌렀다가 떼보세요. 아침에 감았는데도 손가락 끝에 번들거리는 기름기가 묻어나시나요? 아니면 정수리를 살짝 문질렀을 때 끈적하거나 눅눅한 느낌이 나시나요?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지성 두피입니다. 이런 분들은 모공이 기름으로 꽉 막혀서 영양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상태예요.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봐도 뽀송뽀송하다 못해 오히려 두피 가죽이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평소에 머리가 자주 가렵고 검은 옷을 입으면 어깨 위에 하얀 각질이 소금처럼 떨어지시나요?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건성 두피입니다. 수분이 싹 빠져나가서 가뭄 든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진 상태예요.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경우인데요. 앞쪽 이마 근처는 기름지고 뒤통수 쪽은 건조하시나요? 아니면 머리를 감고 4시간 정도 지나면 앞머리가 먼저 기름지기 시작하시나요?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복합성 두피입니다. 이런 분들은 부위별로 다르게 관리하셔야 해요. 여러분, 지성 두피는요, 말 그대로 뚫어야 삽니다. 막힌 기름을 녹여서 빼내야 해요. 건성 두피는 적셔야 삽니다. 바짝 마른 땅에 물을 대야 합니다.
이게 정반대의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같은 샴푸를 쓰면 한쪽은 효과 보고 한쪽은 오히려 악화되는 겁니다. 대한모발학회 통계에 따르면요. 60대 이상 한국인 중 자기 두피 타입을 정확히 아는 분은 전체의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 넘게 모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아셨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오늘 이 한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첫째, 우리 두피는 얼굴보다 6배 가까이 빨리 늙습니다. 둘째, 그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류 고갈입니다. 셋째, 시중에 비싼 탈모 제품이 효과 없는 건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소금의 삼투압이 그 통로를 뚫어주는 열쇠입니다. 다섯째 방법은 두피 타입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드디어 진짜 알짜 정보가 나옵니다. 오늘의 핵심 2가지, 지성 두피용 소금 녹차 레시피와 건성 두피용 소금 꿀 레시피, 그리고 보너스로 3가지 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아까 테스트에서 손가락 끝에 기름기가 묻어나셨던 지성 두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위한 긴급 소생술이 시작됩니다. 꽉 막힌 모공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비법이에요. 소금에 함께 섞을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녹차입니다. 왜 하필 녹차일까요? 우리 몸에는 기름기를 녹이는 천연 청소부 같은 성분이 필요합니다. 녹차 속에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따르면요. 녹차 카테킨은 두피에 쌓인 산화된 기름 덩어리를 분해하는 능력이 일반 계면 활성제보다 9배 높다고 합니다. 화학 세제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자극은 훨씬 적은 거예요. 거기다 녹차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자외선 직격탄을 맞아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염증이 생긴 지성 두피의 열을 진정시켜주는 천연 냉각제 역할까지 해줘요. 소금이 삼투압으로 길을 뚫고 녹차가 기름을 녹여내면 그동안 꽉 막혀서 숨도 못 쉬던 정수리가 드디어 휴 하고 한숨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듣고 받아 적으세요. 작은 그릇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미지근한 물 150ml 따르세요. 종이컵으로는 대략 1컵입니다. 거기에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연 천일염 1숟가락을 넣어주세요. 큰 숟가락 말고 티스푼 1스푼입니다. 그리고 미리 진하게 우려놓은 녹차물 3스푼을 섞어주세요. 녹차 티백 하나를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리시면 됩니다. 만약 가루 녹차가 있으시면 반 스푼 정도 함께 넣으시면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사용법도 정성이 반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소금 녹차물을 면봉이나 깨끗한 손가락 끝에 듬뿍 적신 뒤에요. 거울을 보고 가르마 사이사이 두피에 톡톡 찍어 바르세요. 그 다음 지문 있는 부분으로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문지르는 겁니다. 절대로 손톱 세우시면 안 됩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염증이 생겨요. 시간은 3분입니다. 타이머 맞춰놓고 정확히 3분. 이렇게 정성껏 마사지 하시면요. 소금 입자가 천천히 녹으면서 모공 속 노폐물을 바깥으로 흡착해서 끌어냅니다. 녹차는 그 끌려 나온 기름을 분해하죠. 그 후에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시고 평소 쓰시던 샴푸로 한 번만 가볍게 감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일주일에 2번만 하셔야 합니다. 매일 하시면 오히려 두피가 자극을 받아 기름 분비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해서 기름이 계속 씻겨 나가면 위기감을 느껴서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성 두피 여러분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많으실 건성 두피 분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대한모발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63%가 건성 두피라고 합니다. 10명 중 6명 넘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테스트에서 두피가 뽀송뽀송하다 못해 뻣뻣하셨던 분들, 하얀 각질이 뚝뚝 떨어지시는 분들, 지금 이 이야기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두피는 지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사막과 똑같습니다. 피부를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기름막조차 사라져서 세포들이 바짝 마르다 못해 쩍쩍 갈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자극적인 샴푸를 써도 두피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게 달아오르고, 모근은 물기 없는 모래밭에 박힌 나무처럼 힘없이 쑥쑥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건성 두피분들에게는 소금을 청소 도구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돼요. 건조한 땅에 소금 뿌리면 더 말라버리잖아요. 건성 두피에게 소금은 수분을 끌어당겨서 가두는 보습 유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과 함께 섞을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천연 보약인 꿀입니다. 왜 꿀일까요? 꿀은 정말 신기한 물질이에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분까지 끌어당겨서 내 피부에 고정시키는 천연 보습 자석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흡습성 보습제라고 부르는데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따르면 꿀의 수분 유지력은 일반 보습제보다 2.6배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꿀 속에는 천연 항균 성분인 메틸글리옥살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두피 염증까지 가라앉혀줘요. 만드는 방법 역시 잘 받아 적으세요. 지성 두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아주 연한 소금물을 만드세요. 미지근한 물 200ml, 종이컵 1컵 반 정도 되는 양이에요. 소금은 딱 한 꼬집만 넣으세요. 건성 두피는 예민해서 소금이 진하면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한 소금물에 꿀을 반 스푼 넣고 잘 저어주세요. 꿀은 뜨거운 물에 녹이면 효소가 죽으니까 꼭 미지근한 물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용법은 더 중요합니다. 건성 두피 여러분, 절대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소금 입자가 건조한 두피를 긁어서 상처를 내요. 이 소금 꿀물을 샴푸하시기 전에 두피 전체에 듬뿍 적시세요. 그리고 두피에 팩하듯이 5분만 얹어두시는 겁니다.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만 주세요.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요. 이때 비닐랩이나 샤워캡을 머리에 쓰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체온으로 두피가 살짝 따뜻해지면 모공이 조금 열리면서 소금이 만든 통로로 꿀의 영양과 수분이 쏙쏙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배추 절일 때 소금에 절이면 부드러워지죠? 그 부드러워진 두피 세포 속으로 꿀이라는 영양 수액을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분 뒤에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시고 평소 쓰시던 저자극 샴푸로 한 번만 감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까지 가능합니다. 지성 두피보다 빈도가 조금 더 많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건성 두피는 수분을 보충해주는 방법이라 자주 해도 자극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2주만 해보세요. 가뭄 들어서 쩍쩍 갈라지던 두피가 찰진 진흙처럼 촉촉하게 변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흙이 찰져야 모내기한 벼가 꽉 고정되듯이 여러분의 모근도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머리카락을 놓치지 않는 진짜 고정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지성은 소금과 녹차, 건성은 소금과 꿀, 이 2가지. 단순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부터 들으실 보너스 3가지를 놓치시면 앞의 내용이 반쪽짜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8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도사님, 집에 맛소금 있는데 그거 써도 됩니까?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맛소금이나 정제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싹 빠진 그저 짠맛만 나는 염화나트륨 덩어리일 뿐입니다. 심지어 맛소금에는 조미료까지 들어있죠. 그걸 예민한 두피에 바르는 건 상처난 자리에 조미료 뿌리는 거랑 똑같이 위험한 행동이에요.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고 탈모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시면 안 되는 소금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맛소금, 꽃소금, 정제염, 구운 소금 이런 건 음식용이지 피부용이 아닙니다. 그럼 뭘 써야 할까요?
바로 천일염입니다. 바닷바람과 햇볕이 만든 천연 소금이죠. 전라남도 신안군 같은 데서 오랜 시간 햇볕에 말려 만든 그런 소금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천일염 안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나트륨 같은 천연 미네랄이 70가지 넘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마그네슘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대부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케라틴이 두피에 단단히 붙어 있으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모근이 헐거워져서 머리카락이 쉽게 빠져요. 대한모발학회 자료를 보면요, 탈모가 심한 분들의 두피 마그네슘 농도가 정상인보다 평균 37% 낮다고 합니다. 천일염 사실 때 주의하실 점이요, 너무 흰색을 띠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약간 회색빛이나 옅은 핑크빛이 도는 게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입자가 너무 곱게 빠진 건 피하시고 좀 굵직한 걸로 고르세요. 고운 것일수록 가공이 많이 됐다는 뜻이니까요. 마트에서 4,000원에서 7,000원이면 충분히 좋은 천일염 한 봉지 사실 수 있습니다. 비싸다고 해봐야만 원을 안 넘어요. 자, 그럼 9번째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알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주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약도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두피 관리도 똑같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말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또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빈도가 정말 중요해요. 지성 두피. 여러분은 일주일에 2번입니다.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이렇게 정해 놓으세요. 왜 저녁일까요? 낮 동안 자외선, 미세먼지, 땀 등으로 쌓인 노폐물을 당일에 씻어내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 소금 녹차 마사지 3분, 헹구기, 그리고 평소 샴푸 1번. 이게 정석입니다. 건성 두피 여러분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번도 괜찮습니다. 꿀은 보습제니까 자극이 적어서 빈도가 조금 많아도 돼요. 역시 저녁 시간이 좋습니다. 팩 5분 생구기 저자극 샴푸 1번. 그리고 이건 지성, 건성 공통 중요 규칙 3가지입니다. 첫째, 샤워 직후 아직 두피가 촉촉할 때 하시지 마세요. 모낭이 열려 있어서 자극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머리 감기 전에 하는 게 맞아요. 둘째, 관리 후 2시간 이내에는 강한 햇빛을 피하세요. 두피가 민감해진 상태라 자외선 손상을 쉽게 받습니다. 셋째, 관리하신 그날은 머리 안 말리고 주무시지 마세요. 수분이 남은 상태로 자면 두피가 곰팡이균의 온상이 돼버립니다. 자, 이 루틴을 2주만 유지해 보세요. 2주 후부터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고요. 한 달 후에는 주변에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뭐 하셨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풍성해 보이세요? 하고요. 3개월 후에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보너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듣기만 하셔도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님, 올해 68세이십니다. 제가 이 사례는 본인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경자님은 3년 전만 해도 거울 보는 게 무서우셨다고 해요. 정수리가 팩해서 모자 없이는 외출을 못하셨고 손주들이 할머니 머리 만져봐도 돼요? 하고 물어보면 가슴이 철렁하셨답니다. 처음엔 비싼 탈모 앰플을 여러 개 써보셨대요. 한 세트에 38만 원짜리도 사봤고요. 1년간 탈모 클리닉 다니면서 600만 원 가까이 쓰셨답니다. 그런데 효과가요? 거의 없었어요. 머리카락 빠지는 속도만 살짝 늦춰진 느낌이었다고 하세요. 그러다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 친구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자료를 소개해 주셨답니다. 혈류 고갈 이야기, 소금 삼투압 이야기였죠. 임경자님은 반신반의하셨대요. 아니, 그 비싼 앰플도 효과 없었는데 소금이 되겠어? 하시면서요. 그런데 한 달만 해보자 하고 시작하셨답니다. 임경자님은 건성 두피셨어요. 그래서 소금 꿀팩을 일주일에 3번씩 시작하셨습니다. 꾸준히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2주 후부터 두피가 가렵고 각질이 떨어지던 게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뻣뻣하던 가죽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셨대요. 한 달 후에는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그전에는 한 번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졌는데 이제는 67가닥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3개월 후 이게 진짜 놀라운 변화인데요. 정수리에 솜털 같은 새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본인도 믿기지 않아서 거울을 이쪽 저쪽 비춰보셨대요. 6개월 후에는 가족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머리숱이 두꺼워지셨고요. 1년 후인 올해 초에는 친구분들 모임에서 비결이 뭐냐고 다들 여쭤보시더랍니다. 임 경자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비싼 앰플 600만 원어치 썼을 때는 모자 벗기도 부끄러웠는데 한 달에 5천 원도 안 드는 소금꿀로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지금은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모자 벗고 웃는다고요. 며칠 전에는 손주가 할머니 머리에서 좋은 냄새 난다고 뽀뽀를 해줬다고 그때 울컥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입니다. 600만 원이 아니라 한 달 5천 원이면 충분해요.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미 우리 주방에 다 있어요. 자, 이제 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께 오늘 배운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기 쉽게 핵심만 추려볼게요. 첫째, 우리 두피는 얼굴보다 최대 2배 빨리 늙습니다. 그 이유는 자외선 직격, 피지샘 밀집, 그리고 관리 소홀이 겹친 결과예요. 둘째, 나이 들면서 혈액량이 17% 줄고 뇌는 정수리로 가는 혈관을 먼저 차단합니다. 영양이 끊긴 혈관은 퇴행해서 사라지고 두피는 시멘트처럼 굳어버려요. 셋째, 시중 탈모 제품은 30대 기준으로 개발돼서 우리 시니어 두피에는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흡수율도 3배 이상 떨어져요. 영양보다 통로를 뚫는 게 먼저입니다. 넷째, 주방의 천일염이 삼투압 원리로 그 통로를 뚫어줍니다. 소금 마사지 10분 후 혈류가 42%까지 증가한다는 임상 자료도 있어요. 그리고 이 효과는 오직 천일염에서만 나옵니다. 맛소금, 정제염은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손가락 하나로 내 두피 타입을 확인하세요. 번들거리면 지성, 뻣뻣하면 건성, 앞뒤 다르면 복합성입니다. 여섯째, 지성 두피는 소금 녹차 물을 만들어 3분 마사지하세요. 일주일에 2번 저녁에요. 물 150ml에 천일염 1스푼, 녹차물 3스푼입니다. 일곱째, 건성 두피는 소금꿀 물을 만들어 5분팩 하세요. 일주일에 2~3번, 역시 저녁에요. 물 200ml에 소금 1꼬집, 꿀 반스푼입니다. 여덟째, 천일염 고르실 때는 약간 회색이나 핑크빛이 도는 굵직한 것으로 사세요. 4,000원에서 7,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아홉째, 2주 지나면 변화가 시작되고 3개월 지나면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열째, 울산 임경자님처럼 한 달 5,000원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비싼 게 답이 아니라 맞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 비싼 돈 써가면서도 정작 몸이 원하는 진짜 방법은 모르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세대는 평생을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고 가족 챙기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여유가 없으셨잖아요. 밥 한 그릇이 귀하던 시절 그 어려움 다 견디시고 이만큼 키워놓으셨는데 이제는 내 차례라고 생각하셨을 때 두피가 벌써 사막이 되어 있었죠.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셨을지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오늘 밤 주방에 가셔서 천일염 1꼬집과 꿀 1스푼 혹은 녹차 티백 하나를 꺼내주세요. 그리고 정수리에 5분만 투자해주세요. 그 5분이 단순히 머리카락을 살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겠다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손주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모자 벗고 웃으실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돼서 이런 정성 담긴 자료를 계속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소금 관리 실천하시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 한 줄이 수십 년 묵은 두피에 빗장을 여는 진짜 열쇠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수리에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환한 미소로 손주들을 안아주실 그날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